자,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하는 목적,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 그리고 컨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케팅은 왜 할까요? 영어, 홍보. 마케팅이란 건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이죠. 뭐 시장조사나 상품화 계획, 선전이나 판매 촉진 따위들이 다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광고죠.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광고하는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내 상품을 팔아 영업 매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란 뭘까요? 영업은 내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간판이나 전단지, 현수막 등을 예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인터넷 영업에서는 노출과 전환이 곧 내가 하는 영업이 되는 거예요. 노출을 많이 시키고 그 노출로 인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출을 많이 시킨다고 다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죠. 이렇게 내가 노출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설득이 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업종에 따라 랜딩 페이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온라인에서 광고를 할 때 3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맞는 홍보 채널을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에서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에서 20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죠. 채널이죠. 그런데 인스타에서 내가 뭐 부동산을 광고를 해요. 그러면 맞지 않겠죠. 내가 서비스하는 품목에 맞는 홍보 채널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고객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먼저 채널과 키워드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과 소비자를 정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구매 여정을 파악해야 돼요. 마케팅을 크게 봤을 때 돈을 쓰는 마케팅이 있고 시간을 쓰는 마케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돈 쓰는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검색 광고가 있어요. 최상단 노출이 되는 거죠. 키워드 광고도 있고 네이버에서는 파워 컨텐츠,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배너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마케팅도 있고 유튜브에서 영상 광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마케팅은 내가 돈을 쓰면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쓰는 마케팅이 있어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내가 쓰는 블로그를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카페 활성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내가 운영해보는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 그리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다양한 판매처에 내 상품을 등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쓰는 마케팅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지만 성과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차곡차곡 쌓아서 일단 보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이 많은 기업의 경우는 이 시간을 쓰는 마케팅조차도 돈을 써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브랜드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직접 해야 건강하고 오랫동안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국은 돈을 쓰는 마케팅, 시간 쓰는 마케팅 둘 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마케팅에 더 중점을 둘 거예요. 쉽고 빠른 성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메인 채널 하나를 제대로 운영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채널들이 온라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내가 시간을 쓰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면 한 가지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인 채널 하나 제대로 운영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활용 잘하기예요. 이것을 시간을 활용을 잘 하려면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나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의 일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추천을 하는데 페르소나를 한 2가지 정도는 설정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페르소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1-2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정보, 아이를 키우는 그 페르소나와 부동산의 직업을 가진 그 페르소나를 같이 이용을 해서 채널에 함께 운영을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쉽고 빠른 성공 방법으로 가는 길 중에 내가 맨땅부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되어진 사람을 보고 내가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를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배울 점을 찾고 따라 해보다 보면 결국 나의 실력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효율의 마케팅을 누릴 수 있어요. 컨텐츠 내용을 어떤 걸로 하실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런 고민이나 질문, 결핍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전문가 포지션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훨씬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제 제작을 해봐야겠죠. 컨텐츠 제작 방법은 이제 채널마다 좀 달라요. 먼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과 사진을 기반으로 한 채널이고 포스팅을 쓸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이 수월하고, 그리고 현재 이용자 수가 그래도 가장 많은 채널입니다. 블로그에서 소통하고 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의 그룹 기능인데요. 페이스북 자체는 지인 기반 플랫폼이에요. 바이럴 마케팅이라도 하는데 사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 채널보다는 긴 글이 가능하고 사진도 많이 올릴 수 있죠. 대신에 블로그보다 간편해요. 이제 짧은 블로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단점은 팔로우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페이스북 그룹은 네이버 카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은 이제 15초의 짧은 영상을 올리는 채널인데 짧은 길이 때문에 판매까지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권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챌린지를 이용한다든지 템플릿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15초 정도의 재밌는 영상을 내가 기획을 잘 한다, 이러신 분들은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틱톡은 인스타처럼 10대와 20대 기반의 플랫폼인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브런치 채널이 있어요. 브런치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브런치 채널은 전문가적인 채널이고, 브런치에 내가 글을 올렸을 때 다음 메인에 노출이 돼요. 하지만 작가 심의 통과해야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브런치 채널은 책을 쓰고 싶거나 이제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이제 썸네일을 제작해야 되고, 또 영상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 기획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편집 기술까지. 유튜브는 많은 기술들이 좀 요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잘 만드시면 유튜브가 노출이라든지 내가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있죠. 근데 뭐든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나 블로그에 글 쓰는 거 너무 어려워. 그리고 뭐 영상 만드는 건 더 어려워. 이렇게만 하시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져 갔을 때 결국은 그 후에 내 실력이 늘어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100일 동안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0일 동안 마늘을 먹는 노력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 내가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렇게 제작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를 일단 먼저 만드시면 블로그 제목이 있어요. 이 블로그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꼭 설정을 해주시고 프로필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꼭 적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젯 같은 것들은 없애주시는 게 좋고, 근데 처음 만드시면 위젯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글이 10개 미만인 방치 블로그가 되지 않도록 꼭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글을 올려주시면 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각 글마다 제목을 달죠. 근데 제목이 없거나 뭐 그냥 날짜 뭐 4월 7일 이렇게만 쓰신다거나 별로 의미 없이 그렇게 제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내가 뭔가 물건을 상품을 홍보해야 되니까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남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좀 페널티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에 특수 문자를 사용하면 남들의 눈에 훨씬 눈에 띄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특수 문자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글을 올렸을 때 보통 매물 가격을 표시하는 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 네이버 측에서 상업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조금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물 가격 같은 것은 이제 그 중간에 내용에서 본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설정인데 이제 보통 블로그는 프롤로그 설정이 있고 블로그 설정이 있어요. 이제 프롤로그보다는 이제 블로그로 설정하시는 편이 낫고, 그리고 포스팅을 한 개씩 보기를 꼭 설정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애드포스트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카테고리를 만들 때 목록은 열어놓기로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본문에 글을 쓰실 때 너무 짧은 본문은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800자에서 1000자 이상 정도 생각하시고 글을 쓴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상은 검색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꼭 일상을 쓰고 싶으면 아래쪽에 아까 말했던 누군가에 도움이 되거나 뭐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글을 함께 넣으시면 일상이어도 검색이 되는 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로 글을 잘 안 봐요. 다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중요해요. 눈에 보기에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글이나 복사글, 외부 링크 이런 것들은 너무 많으면 좋지 않고 글자 크기도 아까 가독성이 좋으려면 15포인트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 정렬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댓글 항상 이제 체크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본문에 이제 사진이 들어갈 때 너무 저품질 이미지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글자 없이 거의 사진만 올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거의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사진을 올리실 때 가로 사진하고 세로 사진이 있잖아요. 가로 사진이 훨씬 안정적이니까 가로 사진으로 올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